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임구은입니다. 저는 반포에서 일반 진료는 하지 않고 있고요. 언어, 발달, 학습, 심리와 관련된 특수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핫한 이슈인 언어 발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말이 조금만 느려도 자폐부터 걱정을 하시고 아이들 발달 관련해서 뭔가 영상도 많고 유튜브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면 정상 발달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학교 가기 전 아이들의 정상 언어 발달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언어 발달은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갓 태어나서 6개월 까지 아이들이라고 하면은 소리를 듣는지부터 평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문이 쾅 닫히면 깜짝 놀라고 누워있던 아이들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엄마가 앞에서 입을 오물오물 하고 있으면 아이들도 소리를 내진 않지만 입을 달싹달싹 하는 이제 그런 모방 행동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정상적으로 옹알이가 있어야 되는데 모음 옹알이부터 먼저 시작해요. 아이유 소리로 되어 있는 옹알이들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애들이 목구멍에서 그런 소리도 낼 수 있어야 되고, 아빠가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주면 깔깔깔깔깔 웃는 이런 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울음소리도 사실 달라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은 아이가 이게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똥 누고 우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 울음의 톤이나 패턴이 상황마다 달라지는데, 그걸 이제 부모님들이 잘 캐치를 하시는 거죠. 7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어린이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명 반응, 이름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누구야 불렀을 때 쳐다보는 거. 처음에는 얼굴을 보고 누구야 이렇게 했을 때 아는 척 하는 거를 해야 되고, 10개월 전후 이때는 등 뒤에서 누구야 라고 불러도 아이들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놀이를 멈추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쳐다보거나 이런 식으로 안 돼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고, 이제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익숙한 것들, 뭐 컵, 신발, 까까 이런 단어들을 조금씩 인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옹알이가 이제 풍부해져서 자몽알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미음, 비읍, 피읍, 이게 입술을 써서 쓰는 단어라서 가장 쉬운 발음이에요. 그래서 맘마, 바바, 다다, 파파파 침 튀기는 거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흔히 자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약간 옹알이 같은 건데 의미는 전혀 없는데 유튜브 동영상에 뭐 아빠와 말싸움하는 몇 개월 아기 이런 식으로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면 의미는 없지만 아빠랑 억양이 비슷하게 꿍얼꿍얼 하는 애들이 있죠. 그런 걸 저희가 자곤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세 개 간단한 단어,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맘마 이런 걸 꼭 하지 않더라도 그런 단어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소리들을 쿵 소리가 나면 쿵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소리를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에서 18개월 사이 아이들은 이제 성인과 유사한 억양 패턴을 보여요. 그리고 이제 부모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반향어를 보이죠. 그래서 저희가 반향어 하면 자폐 하는데 이 나이에는 정상적인 반향어를 보여야 돼요.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부모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 비슷하게 의미는 모르지만 따라하는 거. 밥 먹었어? 그럼 어써? 이런 식으로 따라하는 거. 첫 언어 발달의 시작이죠. 아까 말씀드린 자곤이 조금 더 섬세해지고요. 그래서 말의 흐름이 끊기는 거를 자곤으로 채워 넣어요. 그래서 엄마 밥 먹어 이런 식으로 아직 세 단어 문장을 할 수 있을 때는 아닌데 약간 웅얼거리는 소리로 중간에 자기가 엄마랑 먹어는 아는데 가운데 단어를 모른다 그러면 자곤처럼 꿍얼거리면서 넘어가면서 억양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간단한 지시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로는 뭐 기저귀 가지고 오세요 하면 가지고 오면 갈아주고 이런 거. 이거 아빠 갖다 주고 오세요 하면 갖다 주고 오는 거. 보통은 10개 단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단어로 된 문장. 엄마 가자. 이거 뭐야? 아빠 와. 뭐 이런 식으로 2단어 붙여서 문장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언어가 아직은 원활치 않기 때문에 보통은 엄마 하고 가리키기, 포인팅 한다고 손 가리키는 거, 그 다음에 장난감이 높이 있는데 주세요가 아직 안 되면 엄마 손을 끌어다가 갖다 달라고 하는 그런 게 크레인이
끄는이거든요. 잡아 끄는 거. 이제 그런 행동들을 이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9개월에서 2돌 사이 자곤이 줄고 이제 그 자리에 정확한 단어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300개 정도의 단어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적어도 50에서 100개 정도의 단어를 2돌까지는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은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아이들이 이게 이제 나, 너, 내 거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대명사도 좀 쓸 수 있어야 되고 익숙한 단어 가리키는 거, 컵 어딨어? 그럼 가리키기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자기 신체 부위를 머리, 어깨, 무릎, 발 이런 노래 엄청 시키잖아요. 간단한 것들 뭐 아주 복잡한 거 말고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돌에서 3돌 사이에는 이제 수를 알아야 돼요. 1보다 2가 큰 거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의미 없이 1, 2, 3 정도 할 수 있으면 되고 네 아니요 대답 이거 네가 했어? 응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아니요 대답을 조금 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정확하게 말하진 않더라도 네 아니요 대답 그 폐쇄형 질문뿐만이 아니고 누가 얼마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3개에서 4개 단어로 된 문장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름 이제 시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뭐뭐 했어 뭐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뭐 이런 것들 부정어도 적절히 아니야 안 돼 이때 우리 정말 저희 애들도 그러지만 아니야 공주 아니야 왕자잖아요. 무조건 아니야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언어가 확 폭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단어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첫 음절을 나 밥 먹어 할 때 나 밥 먹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을 때 더듬는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때는 첫 음절 반복하는 게 이 인지 발달에 비해서 소근육 발달이 좀 덜 돼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저희가 이제 발음에 대해서 이때부터 신경을 써요. 그래서 2돌에서 3돌 사이에는 적어도 모음 발음은 정확하게 돼야 돼요. 아에 요우 그 다음에 이주모음 예, 왜, 와 모음 정확도가 있다고 했었을 때 모음 정확도가 떨어지면은 사실 언어의 의미 전달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음은 적어도 3돌 전에는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3돌에서 4돌 사이 이때는 2-3단계 지시를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수건 가지고 가서 아빠한테 가서 닦아줘. 그리고 이제 아이가 질문을 할 때 이때는 또 아니야 공주 아니야 왕자에서 왜 공주 왜 왕자잖아요. 잘 듣지도 않으면서 이거는 뭐야? 그럼 왜? 물어보면 또 막 설명해주죠. 그럼 또 왜?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화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4개에서 5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용 언어는 거의 12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단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표현 언어는 800개에서 15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확 폭발하는 시기죠. 그리고 명사랑 동사를 적절히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말을 꽤 더듬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말이 막히고 말을 하다 보면 침 꿀꺽 삼키면서 호흡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막 얼굴을 찡그리거나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듬거나 한다고 해서 저희가 막 이때 유창성 때문에 개입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언어가 지금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시기여가지고 이때는 그냥 좀 천천히 얘기해 엄마 알아들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통은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때부터 이제 말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4돌이 되면은 이제 숫자를 10까지 셀 수 있죠. 그리고 다양한 색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문법적으로 조금 틀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가수정할 수 있는 시기인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더듬이 주는 시기예요. 소근육도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4돌쯤이면 이제 조음이 굉장히 정확해지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혀 짧은 소리 하는 거, 리을 발음 안 되는 거 이거는 4돌이 되기 전에 완성이 돼야 돼요. 쉬운 발음들, 미음, 비읍, 입술만 써서 되는 것들 적어도 저희가 제일 어려운 발음이 지읒, 치읒, 쌍시옷, 쌍지읒 이런 것들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왜 짜장면을 따당면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만 남겨놓고서는 거의 대부분 조음 오류는 없어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만으로 5살에서 6살 이때는 어떻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 그리고 과거나 미래 시제를 아주 적절히 잘 씁니다. 그때서부터는 적절한 수준의 접속사 같은 게 나와야 돼요. 국어 시간 같죠?
근데 이제 두 문장을 붙일 때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식의 접속사 아니면 뭐뭐를 했고 그래서 뭐뭐를 했다 이어주는 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복문을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의 반대말 이런 것도 좀 유추할 수 있어야 되고 30까지는 외워서 셀 수 있어야 돼요. 그때서부터는 언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이제 거의 완벽한 문장이 돼야 됩니다. 비문이 나오면 안 돼요. 친구들하고 실제로 의사소통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고 문장에 어휘가 너무 단조롭거나 이런 경우에는 친구들이 너 왜 계속 애기처럼 이야기해? 이런 식으로 유치원에서 지적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자신감을 많이 떨어뜨려요. 문법적으로도 이제 완벽한 문장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래들하고 성인들하고 의사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 6살에서 7살 이때는 이제 문자에 대해서 인지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ABC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자 자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꼭 쓰지는 못하더라도 문자를 인지하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 문자는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돈 단위, 몇 원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적어도 이제 학교 가기 전에는 왼쪽, 오른쪽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묘사도 조금 더 복잡하고 세밀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때는 보통은 아이들이 이해하는 언어가 2만 개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하죠. 그래서 이 정도의 수용 어휘는 보일 수 있어야 되고 문장이 평균적으로 6단어 정도로 된 문장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시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100까지는 외워서 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수동태 문장, 나는 뭐뭐를 했어 이런 것도 있지만 나는 누군가로부터 이런 거를 당했어 뭐 이런 식의 수동태 문장도 사용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음은 학교 가기 전에 성인 수준의 100%의 자음 정확도, 모음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단어 수준에서도 자음 모음이 정확해야 되지만 문장에 들어갔을 때도 정확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조음은 발음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교정이 사실 잘 안 돼요. 이미 좀 고착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음은 너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진짜 뭐 9개월이 있어가지고 이런 소리 내는 거에 대해서 재활을 해야 되고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면 보통은 3돌반 4돌쯤부터 검사를 하기 시작해서 충분한 언어 발달이 이루어진 거를 확인하고 보통 그러면서 만 4, 5, 6세 때 조음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사실 발음도 언어의 명료도에 있어서에도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조금 얕짧은 소리 하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사실 아이들이 좀 힘들어요. 나름 위축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기가 특정 발음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발음을 내기 전에 막 몸에 힘을 준다든지 억제 반응을 한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들을 때 뭐라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말을 안 하려고 한다든지 위축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긴장이 높아져서 말을 또 더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태어나서부터 학교 가기 전까지의 언어 발달에 대해서 정상 언어 발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에서 조금 부족하다, 조금 느린 것 같다 이럴 때에는 언어적인 평가를 받아보시라고 저는 권합니다. 언어로 인한 사회성이나 아니면 학습적인 이런 발달은 보통은 태어나서부터 학교 가기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부터는 상위 언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학습이 확장이 돼야 되죠. 저희가 만 10살, 11살 전후로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맥락에 맞는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성이 너무 떨어져서 발달을 못한다든지 언어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